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채소는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었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몸에는 우리가 모르는 변화들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며 소화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예전 방식 그대로 채소를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우리 몸에 맞는 채소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채소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게 종류와 양, 조리법을 다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뼈와 신장을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채소가 항상 약은 아닙니다. 평생 채소 위주로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보다는 나물이 맞는다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채소가 좋다고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그 방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채소를 먹어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뼈가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가볍게 부딪혔을 뿐인데 멍이 크게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배출되던 성분들이 이제는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둘째, 뼈에 칼슘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먹는 칼슘보다 빠져나가는 칼슘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셋째, 소화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잘 소화되던 음식도 이제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거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달라졌는데 식습관은 20년 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4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자님은 평생 고기보다 나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탁에는 늘 나물 반찬이 서너 가지씩 올라왔고 밥보다 나물을 더 많이 드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채소를 많이 드시니 건강하시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방바닥을 닦다가 발을 헛디뎌 가볍게 미끄러지셨습니다.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허리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허리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신자님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건강한 채소만 골고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즐긴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채소 위주로 드셨는데 말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채소 종류와 조리 방법,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신자님이 즐겨 드셨던 나물 중에는 시금치나 근대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생으로 무쳐서 자주 드셨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식습관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자 같은 식습관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기간 동안 순자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채소를 끄는 게 아니라 종류를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셨습니다. 흑살산이 많은 채소는 횟수를 줄이고 반드시 데쳐서 드셨으며 대신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늘리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채소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먹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으로 조정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최근 1년에서 2년간 드셔온 채소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자주 사시는 채소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먹는 채소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것,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는 것,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채소들이 내 몸 상태에 맞는지, 조리 방법은 적절한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뼈와 신장을 지치게 하는 채소들, 시금치, 비트, 근대 같은 채소들은 분명 몸에 좋은 채소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이 채소들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공복에 드실 때는 뼈와 신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녹즙이나 채소 주스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해서 또는 주변에서 권유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을 텐데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혈액 속 칼슘을 붙잡아서 돌처럼 굳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이 성분을 빠르게 걸러서 배출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옥살산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동시에 뼈에서는 칼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자주, 그것도 생으로 드시면 남아있는 칼슘마저 옥살산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장에 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규깁 9세 박영호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호님은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는 싫고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다 비트가 혈압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공복에 비트 생즙을 갈아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얼굴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았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영호님은 더 건강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비트 생즙 한 컵을 드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크기도 제법 컸습니다. 영호님은 정말 황당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혈압 관리를 위해 좋다는 걸 찾아서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결석이 생긴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비트에 옥살산이 많고 특히 생으로 갈아서 매일 공복에 마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좋으니까 매일 마신 건데 방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결석 치료를 받고 나서 영호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비트를 완전히 끄는 건 아닙니다. 대신 생으로 갈아 마시는 대신 익혀서 드시기 시작했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셨습니다. 공복도 피하고 식후에 드셨습니다. 물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좋은 음식도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옥살산 채소는 생즙으로 마시지 않는 것, 공복을 피하는 것, 매일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데쳐서 먹고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생으로 자주 먹는 채소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지,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지, 근대를 생으로 무쳐 드시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리 방법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생으로 드시던 것을 익힌 형태로 바꾸고 주 2회에서 3회 이하로 조절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뼈와 신장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뼈를 살리는 채소 3가지.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약처럼 도움을 주는 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는 뼈를 지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뼈가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챙겨 드십니다. 물론 필요하면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칼슘이 실제로 뼈에 붙어서 자리를 잡으려면 도와주는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채소에 그런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로 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또한 붕소라는 미네랄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과 칼슘의 황금 비율입니다. 뼈를 만들려면 칼슘과 인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하는데 이 세 채소는 그 비율이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실제로 뼈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소화가 편안한 편이라 속 부담도 적습니다. 71세 이명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자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흐리면 조금 시큰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이 실리면서 통증이 심했습니다. 외출도 줄어들고 활동량이 확 줄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셨고 식습관도 바꾸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명자님은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식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 딸이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가 뼈에 좋은 채소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머니께 권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데친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중 한두 가지씩 두부와 함께 먹는 식단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딸이 준비해주니 일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확실히 몸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영자님은 약만 먹을 때보다 채소를 함께 먹으니까 몸이 더 안정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채소 중 하나는 꼭 드십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덕분에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가벼운 산책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채소들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채소 중 한 가지라도 매일 밥상에 올리는 겁니다. 매일 세 가지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는 케일, 다음 날은 브로콜리, 그 다음 날은 청경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기름이나 두부, 깨나 들깨가루 같은 칼슘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칼슘끼리 만나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식단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뼈 채소 3종, 즉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중 하나 이상이 매일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드신다면 조금 늘려보세요. 데쳐서 두부나 깨, 들깨가루, 참깨 같은 것들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채소가 독이 되지 않게 하는 조리법의 힘.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느냐, 데쳐서 먹느냐. 이 차이가 특히 60세 이후에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독이 될 수 있는 채소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리할 때 귀찮다는 이유로 채소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씻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리 과정이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은 열과 물에 약한 성분입니다. 신기하게도 1분에서 3분만 끓는 물에 데쳐도 대부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친물을 버리면 독성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같은 채소가 훨씬 안전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은 반찬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옥살산은 칼슘을 만나면 장에서 미리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대신 음식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나가는 거죠. 두부, 멸치, 깨 같은 칼슘 식품을 채소와 함께 먹으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큐17세 장나영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영님은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시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녹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사과, 바나나, 당근을 함께 갈아서 한 컵씩 마셨습니다. 간편했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튀어나온 느낌이 들고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른 음식 때문이려니 했는데 계속되니 걱정이 됐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시금치는 먼저 데쳐서 넣기 시작했고 아예 녹즙 대신 데친 채소를 두부와 함께 먹는 쪽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하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 달쯤 지나니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배도 덜 나온 것 같았고 트림도 줄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이영님은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걱정되는 채소는 반드시 데치고 헹구고 물기를 짜서 드시는 겁니다. 끓는 물에 1분에서 3분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버리세요. 옥살산이 그 물에 다 빠져나왔으니까요. 녹즙이나 스무디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고옥살산 채소를 빼고 만드세요. 시금치, 비트, 근대 대신 케일이나 청경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복을 피하세요. 식후 30분 전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려되는 채소는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생으로 드시던 걸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에 생시금치를 넣으셨다면 데친 시금치로 바꾸고 생즙을 만드셨다면 익힌 채소로 바꾸세요. 스무디를 드실 때도 식후에 그리고 고옥살산 채소를 빼고 만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뼈와 신장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째, 내 몸 상태에 맞는 채소 전략 세우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나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채소 섭취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결석이 있었던 분, 콩팥병이 있는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과거에 결석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콩팥이 안 좋아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라면 채소 섭취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옥살산이 다시 돌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 결석이 생긴 몸은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옥살산뿐 아니라 칼륨도 문제가 됩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를 과하게 드시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혈액 응고 억제제, 흔히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채소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양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76세 손재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구님은 몇 년 전 신장 결석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후로 콩팥 기능도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며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신장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식습관도 조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인 한 분이 브로콜리가 정말 좋다며 많이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암 예방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재구님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사서 매일 드시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결석도 있었고 콩팥도 안 좋은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브로콜리 자체는 좋은 채소지만 재구님의 경우는 양과 간격, 조리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먹는 대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양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반드시 데쳐서 드시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옥살산 농도가 희석되고 돌로 굳기 전에 씻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재구님은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이틀에 한 번 데쳐서 적당량만 드시고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나눠서 마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고 콩팥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재구님은 채소를 약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 섭취를 바꿀 때는 지금 앓고 있는 질환과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석, 콩팥병,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채소 섭취 방식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독성 성분이 몸 안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옥살산 농도도 낮아지고 결석이 생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석, 콩팥병, 심장질환, 혈액 희석제 복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소 섭취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저녁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채소를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채소는 여전히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달라지는 만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몸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신장 기능이 달라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며 소화 능력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식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1년에서 2년간 드셔온 채소 목록을 점검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많이 먹는 채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데쳐서 드세요. 셋째, 뼈에 좋은 채소 3종,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를 매일 한 가지 이상 드세요. 넷째,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생으로 드시던 걸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다섯째, 내 몸 상태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신장을 보호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한 일상과 편안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